안녕하세요. 조엘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으로 돌아온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민을 가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캐나다와의 비교 내용과 한국과의 의료에 대한 비교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지극히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뉴질랜드 이민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저마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지를 찾던 중 북유럽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독일로 들어가서 덴마크를 경유해서 스칸디나 반도를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지만 그때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유럽은 위험하겠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다 보니 정반대편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굉장히 크고 관심이 뉴질랜드보다 덜해서 뉴질랜드 한번 가보자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웃으실 수도 있지만 아내가 양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양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먼저 남섬을 돌고 이후에 북섬을 돌고 9박 11일 동안 정신없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로 들어가서 테카포, 푸카키, 퀸스타운, 티아나우, 밀포드 사운드, 와나카를 넘어서 6번 하이웨이를 타고 웨스트 코스트를 거슬러 올라 픽톤으로 와서 페리 타고 북섬의 남단이자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을 거쳐 타우포 로토루아 그리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마타마타를 거쳐서 뉴질랜드의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를 여행하였습니다. 남섬을 여행할 때는 굉장히 웅장한 자연이 너무 압도적이었고 북섬을 여행할 때에는 고사리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도 거의 30개국 가까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의 원시적인 자연은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나 잠비아의 그런 자연도 아니고 동남아의 그런 자연과도 다르고 캐나다, 미국과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닌 처음 경험하고 느낀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너무 살고 싶었고 캐나다에도 친구가 그곳으로 이민을 가서 한번 시차를 갔었지만 역시 뉴질랜드가 저하고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 3달 전에 캐나다에도 시차를 가긴 갔는데 당시 캐나다 이민은 저의 커리어를 가지고는 그렇게 이민이 쉽지는 않았고 방법이 뉴질랜드보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에 살고 있어서 거기에 갔었는데 지금까지 산과 바다를 끼고 살았던 저에게 있어서는 많이 답답한 측면이 있었고 겨울이 긴 것 또한 단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친구하고 같이 밴프 국립공원에 놀러 갔을 때는 굉장히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땅덩어리가 작은데도 있을 자연이 다 있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섬은 동남아보다 더 아름다운 곳도 있고 온천도 있고요. 제가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다 온천 때문인데 뉴질랜드도 화산 지형이다 보니 지진이 많지만 온천이 넘치고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남섬은 아이슬란드와 같은 장엄한 자연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웅장한 자연 그뿐만 아니라 빙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샜는데요. 그때 밴쿠버도 가보고 했지만 확실한 것은 밴쿠버보다는 오클랜드가 더 좋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미국의 시애틀로 들어가서 버스 타고 밴쿠버로 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 그래도 미국이 캐나다보다는 좋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한 달 동안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승리를 한 것이죠. 뉴질랜드는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밴쿠버도 기후가 뉴질랜드 북섬하고 비슷한데 아무래도 기후가 좋다 보니 여러 식물군이 다양한 것이 뉴질랜드 최대의 장점 같고요. 그리고 사실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 갔을 때가 7월이었는데 모기도 무지 많고 심지어 크기도 큰데 청바지도 뚫을 정도로 강력하더라고요.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기한테 물린 적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적습니다. 다만 샌드플라이가 있는데 물리면 고생하지만 모기처럼 많은 것은 아니고 자연이 완전히 우거진 숲속 같은데 종종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뉴질랜드만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류도 워낙에 다양하고 한국에서는 화분에 키웠던 꽃들이 길이나 공원의 수십 배로 큰 사이즈로 군락을 이룬 것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자생 식물들도 너무 이쁘고 다양해서 마치 하늘나라 같은 느낌이 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경제가 많이 죽어서 힘들긴 하지만 비즈니스 기회가 많은 나라 2위가 뉴질랜드인 점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 비하면 각종 세금이 저렴한 것도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세금만 이빠이 만들고 거두고 정말이지 한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뉴질랜드도 양도소득세를 노동당 집권 초기에 도입하려다가 굉장한 반발에 철회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관련 세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중고차 살 때 한국은 신차는 부가세가 차량 금액의 10%, 중고차는 8% 있는데 뉴질랜드는 중고차 거래가 많은데 중고차 거래 시 그냥 거래비 $9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로 주행도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세든 월세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점수제로 합산해서 건강보험료에 연동돼서 조금 좋은 차 사면 건보료도 동시에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죠. 월급 200에 1600cc 준중형차 한 대 집 전세든 월세든 1억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만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한국은요. 자영업이나 즉 사업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폭탄 맞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누나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 끄는데 지방교육세는 왜 붙는지. 어쨌든 한국은 세금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세금 대비 복지라도 많은데 한국은 세금만 많이 걷고 복지는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점점 일본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나라는 부유해지지만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양상이 말이죠. 뉴질랜드는 차 보험도 의무 가입이 아닌지라 서드 파티만 가입해도 되고요. 물론 컴프레hen시브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똥차에 컴프레hen시브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가 아깝긴 하죠. 그래서 저는 막 타는 차는 서드 파티만 가입해서 1년에 뉴질랜드 달러로 120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컴프레hen시브는 조건 설정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 보통 중형차 기준으로 700에서 800 뉴질랜드 달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 유지비가 싸요. 뉴질랜드는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차에 대한 것이나 의료 분야는 저렴하긴 합니다. 의료보험은 한국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히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똑같은 오명이 있죠. 약물 과다 처방이라는 항생제 남발 등등 말이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남발은 안 하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지었다고 믿고 있고, 또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추고 충분한 운동, 휴식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잘 섭취를 한다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좋아하고 돈을 쫓는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바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우리의 신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을 택한다면 병에 걸릴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받는다 하여도 자연 치유에 무게를 두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뉴질랜드의 의료 수준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분은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빈혈만 있어도 못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은 힘드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차피 건강하신 분들만 이민 오실 것이고 그런 분들은 GMO 프리, 글루텐 프리의 먹거리가 안전한 뉴질랜드에서 사실 테니 웬만해서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거의 난임이신 부부가 계셨는데 뉴질랜드 오시고 2년 만에 등남하셨습니다. GST로 내는 세금에 비하면 굉장히 의료 위험이 저렴한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상해 골절은 비지터 신분도 무료이지만 질병에 관해서는 2년 이상의 워크비자 소지자부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 플랜메이트였던 일본인 동생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동생이 예전에 럭비 선수를 하면서 안면 골절을 당해서 가끔 머리가 아픈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워홀 비자인데도 MRI 찍고 CT 찍고 무통분만할 때 맞는 척수 주사도 맞고 했는데 다 무료로 해주었다고 해서 워홀 비자도 무료로 치료해주는구나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특히 미국은 의료비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압니다. 이런 면을 보면 뉴질랜드 의료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쓸만하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사제보험 가입하시면 더 좋은 약 처방해주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생각나면 또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엘이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